지금 중국이 로봇 제국을 만들겠다. 이런 엄청난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심장부로 들어가 볼 건데요. 상하이 혁신센터를 통해서 중국이 대체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 야심찬 계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모든 계획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놀랍게도 바로 국가 최고 지도자 시진핑 주석입니다. 시 주석이 직접 상하이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 중심지로 만들어라 이렇게 딱 지시를 내린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그냥 산업정책 하나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이건 정말 국가의 운명을 건 최우선 과제다.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한 나라가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세계 1등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하긴 한 걸까요?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질문의 답을 찾아서요. 중국이 그려놓은 거대한 설계도를 여러분과 함께 펼쳐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우선 이 모든 걸 움직이는 거대한 비전부터 한번 살펴보죠. 도대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이 계획이요, 사실 하루아침에 뚝딱 나온 게 아닙니다. 보면 2014년에 시진핑 주석이 처음 상하이를 혁신센터로 만들자고 씨앗을 뿌렸고요. 그 뒤로 거의 10년 동안 꾸준히 공을 들여서 키워온 말 그대로 국가적인 프로젝트인 셈이죠. 그리고 그 오랜 기다림 끝에 바로 올해 2024년에 그 결과물인 혁신센터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좋습니다. 비전은 알겠어요. 그럼 이 거대한 계획을 현실로 만들어줄 엔진은 대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상하이 혁신센터죠. 이 센터를 그냥 단순한 연구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핵심은 뭐냐면 이게 국가와 민간 기업의 모든 역량을 한데 모으는 그야말로 국가급 전략 플랫폼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중국이 얼마나 진심인지 그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은 곳이죠. 그럼 이 센터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할까요? 임무를 딱 5가지로 명확하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로봇의 뇌랑 신경계 같은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R&D 센터 역할. 둘째는 괜찮은 스타트업들을 발굴해서 키워주는 인큐베이터. 셋째는 당연히 최고의 인재들을 모으고 길러내는 기지. 넷째는 정부의 전략을 자문하는 싱크탱크.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오픈소스 기술이나 테스트 장비 같은 걸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어때요? 그냥 연구소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를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 딱 그 그림이죠. 자, 이 센터의 전략은 아주 단단한 3개의 기둥이 받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게 뭘까요? 하나씩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표준 로봇입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 개념인데요. 모든 기업들이 똑같은 출발선에서, 아니 훨씬 앞선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려고 만든 표준화된 오픈소스 로봇입니다. 네, 이 로봇의 이름이 바로 칭롱입니다. 여기 스펙을 보시면 키가 185에 무게 80kg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오픈소스라는 단어와 부품 100% 중국산이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중국 기업들이 이미 검증된 이 로봇을 기본 플랫폼으로 해서 개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바퀴를 다시 만들 필요 없이요. 그러니까 기술 개발의 진입 장벽은 확 낮추고 전체적인 산업 수준을 확 끌어올리는 정말 영리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죠. 이건 로봇 공학계의 가장 큰 골칫거리, 바로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장의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71 훈련장이라는 곳인데요. 여길 뭐라고 부르냐면 데이터 공장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데이터를 찍어내는 곳이라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이종 훈련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서로 다른 회사에서 만든 모양도 기능도 제각각의 로봇들을 한 곳에 모아서 같이 훈련시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고요? AI가 훨씬 더 다양한 물리적 세계를 훨씬 더 빨리 학습하게 만들려는 거죠. AI 학습 속도를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높이기 위한 핵심 전략인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기둥입니다. 이 야심찬 프로젝트가 멈추지 않고 계속 굴러가게 하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겠죠? 바로 그 연료를 공급하는 기둥입니다. 네, 바로 100억 위안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1조 9천억 원에 달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산업 펀드죠.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중국이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진지하게 국가적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 이 로봇 부트캠프 안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저희와 함께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훈련의 최종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 보시는 L레벨 시나리오를 정복하는 건데요. L1, 그러니까 공장 조립 라인 같은 아주 정해진 환경에서 단순 반복 작업만 하던 로봇을요, 궁극적으로는 L4, 그러니까 온갖 변수가 난무하는 예측 불가능한 실제 인간 환경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훈련 내용을 보면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현실적인데요. 제조업 현장에서 전자부품을 조립하는 정밀 작업부터 물류 현장에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이동 훈련, 또 해수교 분야에서는 환자를 돌보는 훈련까지, 심지어는 사람이 들어가기 힘든 원자력 발전소의 열교환기를 청소하는 이런 극한의 임무까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시나리오를 그대로 옮겨와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거대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아직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과연 중국이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 풀어야 할 마지막 숙제는 무엇일까요? 이 센터의 수석 과학자인 장래희 박사가 중국의 현주소를 아주 냉정하게 분석했는데요. 보면 모터나 센서 같은 전통적인 하드웨어 기술이나 정부의 강력한 지원, 방대한 데이터 확보 능력 같은 건 확실한 강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로봇 전용 맞춤형 칩이라던가 아주 혁신적인 새로운 부품 설계,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기초 AI 모델 같은 분야에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수석 과학자가 직접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로봇 전용 칩이나 혁신적인 신규 부품 같은 분야에서는 우리가 카보츠, 즉 목이 졸리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 카보츠라는 표현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기술적 병목 현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죠. 자, 정리해보면 중국은 거대한 비전도 있고 아주 치밀한 전략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자금까지 쏟아붓고 있죠. 하지만 과연 이 마지막 기술적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진정한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이건 앞으로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정말 흥미로운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